네, 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에 숨지게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까지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 이백은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원영이 사망 사건 또 최근 안매장된 안모양 그렇습니다. 사건 등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뭐 참담한 심정이죠. 글쎄 뭐 5개월 된 아이가 잠투정한다고 그 친아버지가 아이를 방바닥에 내던지지 않는가. 또 이제 아이가 좀 귀찮다고 해서 말이죠. 또 미수하라고 해서 아이 생명을,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년 동안이나 아이를 유기시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근절돼야 되겠죠. 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4년도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해에 만 2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됐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발생 장소를 보면 86%가 은폐된 가정이고요. 네. 문제는 그 가해자가 82%가 부모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정도가 점점 늘어나서 2014년도 한 해에만도 아동학대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최근 10년간 한 136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네. 아동 학대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보신 것처럼 이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분노와 우울증 등의 어떤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네, 대체로 그 요번에 보니까요. 무슨 저 부부 갈등을 그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심했거나 무슨 또 이 재혼한 가정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학대했거나 네네. 또 어떤 경우는 PC방 게임에 미쳐서 말이죠. 아이를 내버린 경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번 안모양 사건을 보면 이 친모가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아이한테 푼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 보통 보면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가 갈등이 있거나 이제 무슨 이럴 경우에는 누군가가 조정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대신 그 화풀이의 대상자도 있는데 이 핵가족에서 서로 부부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원망 또 이 안양의 경우처럼 그 엄마가 남편에 대한 그 원망이 극도로 심각하니까 그거를 아동에게 자녀에게 전가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화풀이를 그냥 자녀에게 하다 보니까 극도의 살인 사건까지 났죠. 네, 이 아이는 뭐 내 소유물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도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해자들 그 부모들 상담해 보면요, 아,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도 다 인격체고요. 네네. 이 아이들의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릇된 생각입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 아이는 체벌을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이런 의식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체로 이게 우리를 포함한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그 아이를 무슨 그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무슨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벌이나 이 때리는데 사실 이게 체벌이라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들이 훈육과 체벌을 구별하지 않는데 이게 스키너 박사가 얘기하기는 이게 체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 양육의 방식을 모르거나 또 무슨 이게 체벌을 하면 무슨 해결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80%의 그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자기 스트레스나 자기 화풀이라는 것이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은밀한 곳, 집안에서 폭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그중에서도 베란다나 화장실 같은 공간이 많았거든요. 여기에도 어떤 심리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동학대를 보면요, 이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같은 것들이 이제 중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극도로 미워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때리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아주 눈에서 보이기가 싫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극심한 어떤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자녀들이 한 둘이나 셋일 경우에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해자는 절대 세 명을 다 하질 않습니다. 그 중에 자기 그 배우자와 닮은 그런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제 학대를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시야에서 좀 멀리 떨어져 놓는 것이죠. 네, 그 학대를 넘어서서 죽음에까지 이렇게 하고 또 죽고 나서도 뭐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안매장까지 하는 네. 이런 지금 네. 사건들이 생기고 네. 있는데 네. 이런 심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이죠. 네. 예를 들면 저 평택의 그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죽인 계모가요. 바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가지고 죽은 안매장한 곳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네네. 보통 또 이제 30대 그 자기 딸이 미숙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목숨을 빼앗은 그 의사, 30대 의사는 또 심한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 네네. 이들은 그 아동학대라는 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네네.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어요. 비정상적인 성격이죠. 네. 네. 사실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또 아동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천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 4년 동안 유기했는데 그 부모들 저 상담을 하니까 그들이 진술하기를 자기들도 어린 시절에 그들의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주요 원인의 하나가 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과거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 네. 80% 이상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다고 그래요. 성인이 되면. 네. 네. 그리고 이 신체 학대도 물론 큰 문제지만 정서 학대가 또 이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차가 다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은 이 부모는 뭡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의지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감금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상처는 아주 성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서적 학대가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기죠. 네. 참 마음이 아프고 대책이 그렇습니다. 빨리 나왔어야 하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은데 네. 이제 네. 뒤늦게라도 이달 말쯤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29일 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가부에서는 무슨 부모교육에 대한 그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부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복지부, 여가부 다 좋긴 한데 하나의 어떤 그 통제 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우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체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이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잘 자각을 하고 말이죠. 네.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관이 잘 인식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다행히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아동의 권리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니까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근본적인 그 대책은 부모 교육입니다. 이게 미숙하다든지 부모의 양육 기술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네. 아주 원천적으로 예비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과거에 어떤 장관이면 뭐 결혼 그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네. 그 부모의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는 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